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일반각이라는 개념인데요. 각을요. 일반적으로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동경 OP가 동경이라는 개념이 나왔네요. 시초선 OX와 시초선도 나왔고요. 이루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하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는 세타 도는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려놓은 것은요. 각입니다. 각 POX이죠. 혹은 각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면요.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볼 텐데요. 이 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이다, 시작이 되는 선이다 라고 하는 이 선분 OX, 반직선 OX를요.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초선 OX라는 개념을 쓴 거죠. 그리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약간 했는데요. 그 반직선 OP를 우리는 움직이는 바늘이다 라고 해서 동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각이라는 것은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쓸까요?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생기는 도형이 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각의 크기가 현재 알파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일반각 세타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한 각이 알파인데 일반각은 세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구체적인 쉬운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드리고 다시 돌아오죠. 일반각을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하나 그렸는데요. 제가 임의로 30도짜리를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 선분이 시초선이 되겠죠. 그리고 동경이 될 겁니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다 쓰겠습니다. 시초선 새로 배웠으니까요. 동경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30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 동경의 위치가 나타내는 각도는요. 30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 더 보려고 해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그 상태에서 30도를 더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나타내져 있는 30도라는 각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 360도가 한 바퀴죠. 그럼 한 바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 바퀴만큼 돌아서 추가적으로 30도 온 그런 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같은 위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 돌고요. 그 다음에 30도를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360도가 두 바퀴 돈 거죠. 실제 값은요. 720도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30도만큼 더해도 바늘의 위치가 현재와 동일할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혹시 아시겠나요? 기존에 있는 30도는요. 어떻게 보면 360도가 회전을 하지 않았던 상태에 30도를 더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충족을 시킬 때 바뀌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360도는 우리가 원해서 한 바퀴를 뜻합니다. 한 바퀴가 추가되고 두 바퀴가 추가되는 것은요. 실제로 이 바늘의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60도가 만약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아니라 어떤 정수 n바퀴라고 하자는 거죠. 그런 뒤에 30도만큼 추가돼서 나타낸다고 했을 때도요. 이 바늘은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면은요. 세타는요. 실제로 360도가 n번 들어가더라도 n바퀴 돌고 나서 특수한 한 각, 아까는 알파가 될 그런 각인데요. 30도를 더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나타내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를 나타내고 싶은데요. 특수한 한 각, 보통은 예각을 사용합니다. 그럼 알파도고요. 세타도를 나타내고 싶은데요. 이 세타라는 각도는요. 한 바퀴 돌아도 되고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n바퀴 돌고 알파만큼 와도 괜찮기 때문에요. 360도가 n번 들어간 뒤에 특수한 한 예각, 알파도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동경이 위치하는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단지 3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온 390도일 수도 있고요. 두 바퀴 돌아서 온 750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요. 한 바퀴를 뜻하죠. 그런데 n번 곱했으니까 n바퀴 돌아서 기존 시초선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n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와도 이 OP의 위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도라고 하면요. 그 각도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주고요. 얘는 정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타를 동경 OP의 일반각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일반각은 즉 각을요.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490도죠. 490도는요. 360도에다가 얼마를 더했죠? 130도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360도는요. 한 바퀴를 뜻하는 거고 사실 두 바퀴, 세 바퀴가 되더라도 같은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특수한 각 130도만을 따로 떼어주시고요. n바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이렇게 표현한 식이 모든 각도를 다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요. 1140도는요. 360도가 몇 번 들어가는가 하면요. 360도는요. 제가 암산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곱하기 3을 해주시면 1080도가 되겠죠. 1080도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60도를 더하면 114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360도 곱하기 3은 세 바퀴를 뜻하는 거고요. 세 바퀴나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n바퀴가 다 똑같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n바퀴로 표현해 주시면요. 이 뒤에 따로 달려있는 특수한 한 예각만 따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요.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요. 호도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공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요. 정말 삼각함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원 위에 한 점의 좌표로서 정의되는 함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중요한 키워드는요. 원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좌표로서 정의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시면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원 위에 점을 하나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의 좌표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마저 읽어볼 텐데요.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까지 또 끊겼습니다. 동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각을 배울 때 공부를 했었죠. 이렇게 원 위의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바늘을 동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써볼까요? X축 양의 방향은요. 시초선이죠. 시초선은요. 각을 잴 때 시작되는 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단식의 방향으로 회전을 할 텐데요. 그랬을 때 그 회전한 양이 세타라고 했을 때 그 각을 우리는 이렇게 각세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요. 보시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삼각비를 배우셨을 때 기억이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에다가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요. 이 원의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요. 어떤 도형이 생기죠? 직각 삼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삼각함수인데 왜 갑자기 원 이야기를 하시죠? 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위에 점을 연결해서 수선을 내렸다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질문 드리죠.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B니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B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각도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는요. 반지름 분의 B라고 하는 것은 Y좌표죠.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반지름 분의 X좌표가 되겠네요. 그리고 탄젠트는요. X좌표 분의 Y좌표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좌표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요. 변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좌표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만약에 어떠한 점이 이렇게 이사분면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분면에서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고 똑같이 수선을 내릴 텐데요.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사분면에 있는 그 점의 X좌표는 뭐가 되죠?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Y좌표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코사인을 잘 살펴보시면요. 반지름 R 분의 X좌표니까 그때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삼각비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 예각 범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요. 삼각함수까지 더 확장을 해 나가면 90도를 넘어가는 둔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180도를 넘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270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모든 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죠. 만약에 그 점이 이렇게 3, 4분면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결을 하죠. X축으로 수선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텐데요. 확인 가능하신가요? 이때는 X좌표도 음수이고요. Y좌표도 음수가 됩니다. 그럼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니까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4, 4분면에 있다라고 할 때는요.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시면요. 이때는 X좌표는 플러스인데 Y좌표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요. 1, 4분면이기 때문에 X, Y좌표가 전부 다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각 4분면마다 점이 찍혔을 때 좌표가 부호가 다 달라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하죠. 정의하고 이렇게 정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들을요. 이러한 식들을 각각 각 세타에 대한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각도가 입력이 되면요. 각도에다가 몇 도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런 계산 결과를 통해서 어떤 값들이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약속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정의이기 때문에 이 식들은요. 원리보다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설명에 이어서 4분면의 각이라는 개념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4분면의 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제1사분면, 여기는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여기는 제4사분면이 되겠죠. 그러면 각 점이 위치하는 그 4분면에 따라서 이때의 각 세타는 1사분면의 각. 그럼 이때 각 세타를 재주어야 하는데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초선은 언제나 X축 양의 방향이고요. 기준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만큼이 각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점이 3, 4분면에 있을 때는요. 각은요. 이렇게 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 4분면은요. 마지막이죠. 이렇게 재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재서 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세타는요. 각각 제1사분면의 각, 제2사분면의 각, 제3사분면의 각, 제4사분면의 각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일반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각도가 나타내는 위치, 바늘의 위치는요. 그것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n바퀴 추가돼도 같은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진 각을 숫자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도수법으로 나타낸 각을 일반각으로 바꾸세요. 60분법으로 나타내져 있죠, 지금? 그러면 765도는요. 360도 기준으로 보시면 두 번 들어가면 720도고요. 거기에다가 45도를 더한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바퀴나 세 바퀴나 네 바퀴, n바퀴가 다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써주시려면요. 360도 곱하기 n바퀴 그리고 45도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일반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도록 하죠. 360도를 3번 곱해주시면요. 1080도가 되고요. 1130도는요. 50도를 더 더해주셔야겠죠. 세 바퀴나 네 바퀴, 다섯 바퀴, n바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시려면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50도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60분법으로 나타낸 각도만 연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9파이인데 우리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꿀 때요. 파이가 180도라는 거를 알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한 바퀴, 두 바퀴는요. 180도가 두 번 있는 거죠. 반 바퀴가 두 번 돌아야 한 바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가 180도면요. 360도는 몇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2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동일하게 2파이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2파이가 4번 들어가고 파이만큼 남기 때문에요. 그럼 2파이가 4번 들어가든 5번, 6번, n번 들어가든 다 똑같기 때문에요. 이 각은요. 2파이 곱하기 n 하면 되죠. n은 정수를 뜻하는데 2파이 n이라고 안 쓰고요. 우리는 보통 2n파이 이렇게 씁니다. 파이는 가장 마지막에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분수로 되어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2분의 11은요. 사실상 5.5라고 봐주시면요. 계산이 조금 편합니다. 2파이가 몇 번 들어가죠? 2파이가 두 번 들어가면 4파이인데요. 그럼 1.5파이가 남는 거죠. 1.5파이는 2분의 3파이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요. 2파이 한 바퀴인데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n번 모두 동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n번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2파이 n이라고 써주지 않고요. 보통은 2n파이 이렇게 써준다고 했습니다. 더하기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파이가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특수한 어떤 일정한 각들을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서 일반각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예제죠. 1번 반지름이 5인 원 위에 있는 점 3,4에 대하여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옆에다가 원을 그려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편하게 푸시라고 원을 그려놨습니다. X축 그려주시고요. Y축도 이렇게 그리죠. Y축이고 여기는 X축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나요? 5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점이 하나가 있네요. 점의 좌표가 보이세요? 3,4가 되겠죠? 3,4니까 대략적인 위치는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점의 좌표는 3,4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삼각함수의 정의는요. 원 위에서 한 점의 좌표로서 정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의 중심과 연결한 동경을 표현해 주시고요. 시초선 X축으로부터 동경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만큼을 각 세타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인 함수라는 것은요. 각도가 세타일 때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문자로 한번 먼저 쓰죠. 반지름분의 무슨 좌표였었죠? Y좌표였습니다. A, B라고 했을 때요. 사인의 값은요.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지름 5분의 y좌표가 얼마라고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값은요. 반지름분의 x좌표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지금 x좌표는 3이겠네요. 반지름은 5가 되고요. 그러면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5분의 3이라는 값이 되겠죠. 좁으니까 밑에다 쓰겠습니다. 탄젠트는요.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a분의 b가 될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x좌표는 3이 되고요. y좌표는 4가 되니까 3분의 4가 탄젠트 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의 정의라는 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각도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 넣으면 이러한 규칙들을 통해서 그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이 규칙들은요. 외워주셔야 합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이 위치하는 사분면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놓은 김에 이 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까요? 1번은 풀었으니까 이제 색깔도 한번 바꿔보죠. 다시 한번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Y축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Y축이 되고 X축이 되는데요. 보시면 다음 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런데 각을 질 때는 언제나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이 시작입니다.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240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절 따라서 각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180도 가지 않았나요? 그럼 240도가 되려면 여기서 몇 도를 더 가야 되죠? 60도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만 더 가면 되겠죠?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원과 만나는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각은요, 몇 사분면의 각인 거죠? 제라는 단어를 꼭 붙이셔야 돼요. 제 3사분면 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에 의해서 400도도 한번 보죠. 400도는요, 조금 빨리 해볼까요?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거기에서 40도 더 가야지만 40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400도는 몇 사분면이죠? 네, 제 1사분면이 되겠네요. 색깔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120도는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90도 가고 얼마 더 가죠? 30도 더 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동경을 그려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120도는 제 몇 사분면인가요? 제 2사분면이 되겠죠. 지금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다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왠지 4사분면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300도입니다. 300도. 300도 계속 가보도록 하죠. 90도, 180도, 270도가 되겠죠. 270도에서 몇 도를 더 가면 300도가 되나요? 30도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점이 어디 찍히죠? 네, 맞네요. 제 4사분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각 사분면에서 어떻게 점들이 찍히고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고 각을 측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